자,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우리 이제 이론 나갑시다. 506페이지.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자기가 매매한 목적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사용 수익이 제한을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여기 507페이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책임지는 법정 책임이고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죠.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일 위에. 그렇죠?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자, 이 담보 책임은 의무규정이에요.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배제 특약이 우선하죠. 무슨 규정? 의무규정. 그 다음에 모든 유상계약에 다 준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을 종료해서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자, 이거 508페이지에 그림을 잘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한 문제는 내 것이다 해도 되죠. 한 문제 맞기 쉽죠? 이게. 자, 우리 요 내용이 이제 509페이지부터 쭉 써 있는 건데 509페이지. 자, 기억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전부에다 동그라미 쳐죠.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다 보니까 이 매수인은 전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자, 요건 전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특약이 우선하는 건데 여기 행사 내용이다. C번. 매수인은 선악을 불만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 어떤 매수인에게만 있죠? 선의 매수인에게만. 자,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라는 거. 510페이지로 넘어가서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이익 배상해야 한다 써 있죠? 거기 이행이익 배상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자, 권리 이 두 가지만이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에 속했을 때 일부가 타인 소유. 권리 전부나 일부가 타인 소유에서 선의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이 두 군데에서만 이행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전부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배상? 이행이익 배상. 불능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행이익 배상.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줄을 보니까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은 자, 매도인도 그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시킬 수 있냐? 있다라는 거.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참작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경감시킬 수 있어요.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제척기간은 제한 없죠? 제척기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 2번에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나왔죠? 여기 그 밑에 571조.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는 말 못 찾았어요? 찾았죠. 거기다 밑줄 쳐야죠. 매도인 측에서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매도인 측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5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손해배상하면서 해제해야죠. 511페이지 제일 위에.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그것 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네음번. 자, 이것도 행사 내용을 보면은 대금감액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죠. 그렇지만 해제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선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한테는 해제권 없다는 걸 조심하세요. 선의 매수인만 해제권 있고 손해배상도 선의 매수인만 있는데 그 손해배상 네 번째 줄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써 있죠. 자, 손해배상이 무슨 배상?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은 딱 두 군데라고 있어요. 이 손해배상은 딱 두 군데. 제척기간. 자, 선의 매수인은 안 날부터 얼마?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뒷장이 넘어가서. 디귿번. 수량부족이나 일부 멸실에서의 담보 책임이다. 이건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죠?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안날부터 1년. 그렇죠? 리을 번 513페이지.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다. 자,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어, 매수인이. 근데 사용수익이 제한당한다는 얘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못 얻는 걸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행사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선후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데 대금감액 청구권은 없죠.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죠. 목적 달성하지 못했을 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제척기간 안날부터 1년이죠. 그러죠. 뒷장이 넘어가서 이제 이게 잘 나오죠. 미음번 별표해야죠. 미음번. 자,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든가 상실됐을 때 이건 선하고 매수인 다 인정되죠. 선하고 매수인 다 인정되는데 자. 515페이지. 자, 해제권과 선하고 매수인 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악의 매수인한테 해제권이 있는 것이 딱 두 군데죠. 악의 매수인한테 해제권이 있는 거, 해제권. 딱 두 군데가 뭐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 이 두 군데는 악의 매수인한테도 해제권이 있죠. 근데 악의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다 선후 매수인한테만 손해배상이 있는데 악의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것은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은 악의 매수인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오케이? 조심하시라고 얘기해요. 자, 그거 얘기했고. 여기 514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있잖아요. 그거 별표하세요. 1번, 2번 다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자, 그 판례 별표하세요. 1번, 2번 다. 자, 가등기가 돼 있는. 자,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토지를 을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를 해놨을 때. 그렇다고 해서 못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데 가등기 명인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거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하게 되네. 그러면 병은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잖아. 그러면 악의의 병이라고 나와요. 악의의 병. 이 가등기가 됐다는 거 알고 있는 병은 이 계약을 해지해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바로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갑의 토지에 을이 가압류 등기를 해놓은 가압류 채권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등기가 불능에 빠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근데 이자가 강제 집행을 했어. 그럼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돼야 안 돼요. 경락인한테 넘어가니까. 상실되죠? 그러면 이 병은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요, 못 물어요? 물어야죠. 똑같죠. 선하고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가등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가압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1번이 가등기잖아요. 2번이 가압류라고 나왔죠? 자, 이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의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다. 저당권이 설정된 것만 갖고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깁니까? 실행이 들어가서 소유권 상실해야 담보 책임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된 것 갖고는 소유권 취득하는데 지장 없고 사용 수익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담보 책임 묻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어. 인수. 자기가 안고 산 거죠. 근데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가서 소유권이 상실됐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추궁할 수 없다? 없죠. 쥐가 갚아야 하는데 쥐가 안 갚았는데 인수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면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요. 쥐가 갚아야요. 이해 갑니까? 그렇다는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 516페이지로 넘어가서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이다.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 인정되죠. 아까 권리는 선의냐 악이냐만 따져봤죠? 근데 물건은 무과실까지 되어야죠. 매수인이. 그렇죠? 거기 기억번의 5번째 줄. 다만 선의 무과실인 경우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써있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경우만. 특정물 하자, 불특정물 하자 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야 한다. 여기 C번이 제척기간.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 얼마죠?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안날부터 1년이다 하면 틀려요. 물건이에요. 지금 물건. 목적물 하자담보 책임은 안날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 내에서만 행사해야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가 인정된다.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판결 내리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죠. 한 번 나왔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와.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거기 제척기간. 자, C번의 제척기간 제일 밑에 516페이지 C번의 제척기간. 자,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 안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의 유일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닌 목적 제일 위에 줄에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색칠해야죠. 인도받은 날부터 얼마까지 행사할 수 있다? 10년 이내.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한 번 나왔어. 근데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6개월만 생각했다면 덜커덩 틀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 그러면 제척기간이 규정이 됐다고 해서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여기 팔렛박스 별표해야죠. 팔렛박스. 이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3번 나왔죠. 자, 법률적 장애가 있어. 자, 토지를 매매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건축이 불어가요. 그러면 이거 법률상의 장애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거 물건을 하자요? 권리를 하자요?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물건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 3번 나와서 또 나와. 그래서 별표란 얘기예요. 이거 물건을 하자입니다. 그러면 그거 법률상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성립 시점. 그러면 또 한 번 보시죠. 이 토지를 경락을 받았어. 근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토지네. 자기는 건축을 목적으로 경락을 받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토지를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거 경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경락인은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경매는 물건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아냐면 경매는 권리하자만 적용돼. 이건 지금 권리하자다, 물건을 하자다. 물건을 하자. 꼭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물건을 하자니까 경매는 적용 안 돼요. 왜 선생님 경매는 물건을 하자가 적용이 안 됩니까? 경매평가에서 물건을 하자는 다 반영이 됐어요. 평가사들이 그거 다 알아.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가 아닌가 그것도 다 반영이 돼. 다 반영이 됐어. 그러니까 경매평가에서 반영이 됐다는 건 경매평가가 낮춰졌다는 얘기에 이미 하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팅하는 거니까 그건 본인이 잘못이고 어찌고 그건 적용이 안 돼. 경매에서는. 오케이?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는 적용된다. 권리하자만 적용된다. 권리하자만. 자, 불특정물 매매다. 종류물 매매. 이것도 이 서운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게 틀린 점이 뭐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하잡는 물건으로 바꿔주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든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죠. 계약을 해지하고 돈 돌려받고 다른 물건 주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 대답 맞는 분은 그럴랑가면요. 안 되죠? 518페이지. 경매의 담보 책임이다. 자, 여기 니은번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물건 하자는 적용 없다고 그랬죠?
여기 A번이 중요해요. A번. A번에다가 별표였어요. 1차적 하자는 1차적 책임은 누가 짓나?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야. 무자력. 변제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배당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배당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거. 자, 경매. 여기 B번도 빚을 취하죠.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 적용되는 거예요? 무유해도 적용되는 거예요? 응? 무유일 때는 적용 안 돼. 유효해야만. 28회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만이 적용돼요. 무유일 때는 적용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번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칙은 없죠. 원칙은 없어. 근데 519페이지 제일 위에 자, 채무자가 하자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든가 채권자가 하자 있음을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는데 예의적으로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또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채권매매에서 담보책임은 채권이 변제기가 지난 채권이에요. 1항을 보면은 그러면 이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 약정을 했을 때 그 자력의 시기가 어느 시기냐? 매매계약 시점으로 추정한다. 자력의 시기는 담보책임의 약정의 자력의 시기는 어느 시점? 매매계약 시점. 하지만 2항을 보니까 변제기가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나왔죠. 이건 변제기 시점의 자력으로 추정한다. 변제기 시점의 자력으로 추정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거 얘기했고. 환매특약이다. 환매라는 것은 다시 매매한 목적물을 다시 도로 사겠다는 얘기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죠. 자, 환매특약 등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환매는 무슨 기능을 해요? 왜 팔았던 걸 또 다시 왜 살라고 그래요? 안 알려줘? 채권 담보적 기능을 한다. 매매하는 형식으로 하는 담보다 해서 이걸 매도담보권이라고 하죠. 거기 우리 저기 환매 기능 520페이지 환매 기능 해갖고 2번 동그라미 2번 환매는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채권 담보 작용을 한다. 매도담보 써있죠? 이게 바로 자 우리 매매 대금을 빌리면서 그 자기의 부동산을 맡겨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 돈을 갚으면서 찾아오는 거죠. 그게 환매다. 맡겨놓고 찾아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왜 다른 담보권도 많은데 왜 또 굳이 팔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 토지가 3억 원짜리야. 그러면 이 토지의 재산값어치에 해당되는 돈을 차용하고 싶어. 근데 일반 은행에서는 공시지가의 절반밖에 안 해줘. 공시지가가 2억 원짜리야. 그러면 절반 1억 원밖에 안 해주네. 그럼 1억 원 갖고는 자기가 안 되겠어. 3억 원 가까이 밀려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 팔면 파는 거야, 을한테. 3억 원에 팔고 등기를 넘겨놓고 다시 사겠다는 얘기는 이 3억 원을 빌리면서 맡겨놓고 돈을 3억 원을 갚으면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하는 형식으로 하는 담보다 해서 이걸 매도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도담보권과 매도담보권은 어떻게 틀립니까? 양도담보권도 땅 문서 잡혀놓고 돈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틀린 점은 땅 문서 잡혀놓고 담보권을 설정했더라도 돈을 빌렸더라도 담보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담보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권이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양도담보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지만 매도담보권은 일단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갔어.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 을 거야. 그리고 사용 수익도 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차임을 과실이라고 그러죠. 이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뭔 것이 됐나? 오케이. 그러면 양도담보권에서는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대금 이자를 줘요. 양도담보권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금 이자 준다 안 준다. 그 대신 사용 이익은 을이 갖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거 등기를 넘어가면 취득세 나오죠? 등록세 나오죠? 이런 것들은 누가 부담하냐 이겁니다. 갑이 부담한다면 틀려. 모든 담보권은 모든 채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하나도 예의가 없다는 거. 모든 담보권은 다 채권자가 부담해요. 그러면요 당연한 거죠. 양도든 가등기 담보든 근저당권이든 뭐든 다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그러면 이자가 채권자잖아. 이자가 비용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자기가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뭐 3천만 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3억 원만 받으면서 이걸 넘겨준다면 우리 미쳤지. 그래서 환매 대금은 얼마다? 매매 대금으로 끝난다. 매매 비용까지 포함돼야 한다. 이것까지 포함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매매 비용이다. 보존 비용이다. 매매 비용이야. 그러면 보존 비용, 이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필요비 이익비가 생겼어. 그건 별도로 청구한다는 거야. 매매 비용이라겠지. 지금 수선 비용, 보존 비용이라고 안 했어. 오케이. 야, 매도담보라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줄줄줄 풀리는구나. 안 풀린다고 그래도? 뭐가 안 풀려? 뭐. 왜? 왜? 설정 등기 비용을? 그래. 그건 옛날 얘기지.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안 그래.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바뀌어졌어. 노무현 정권 이전에 돈 빌린 거야. 그 옛날, 이건 잃어버려. 왜 옛날 끝까지 생각하고 열받아. 지나간 거 잃어버려야지. 노무현 정권이 지금 언제 간대? 시간이 얼마나 지났간대? 그렇죠.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요, 채무자가 부담했었어요. 그래서 각 은행마다 그 1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만 600억 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부담해라. 왜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특약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도장 빵빵 한 10방 찍잖아. 어디에 그 도장 찍어 있는가도 몰라. 비용 부담 거기에 도장 찍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니네가 부담을. 그 은행에서는 한 600억을 손해보는 거잖아. 설정 등기 비용을 지네가 부담해야 하니까 가계 대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 못 한다. 그러니까 막 강제시켜갖고 은행법을 만들어버렸죠. 법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은행이 꼼짝 못하죠. 근데 거꾸로 옛날에는 설정 등기 비용은 은행에서 채무자가 전가하고 말소 등기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했었어. 근데 거꾸로 설정 등기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말소 등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 돈을 갚았을 때. 근데 말소 등기 비용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5만 원이면 끝나. 그렇지만 설정 등기 비용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가잖아. 그 액수에 따라 세금 저희가 들어가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틀려. 그러니까 말소 등기 비용은 아주 싸니까 신경 쓸 것 없어. 매수인이 부담. 채무자가 부담. 자, 이거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다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알겠죠? 채권자 부담. 자,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올 불길한 예감이 이거죠. 자,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환매권 행사로, 잘 들어요? 환매권 행사로 다시 갑에게 토지가 소유권이 회복이 됐어. 이 근저당권은 쫓아가냐 소멸하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불길한 예가. 쫓아간다 하면 틀려버려. 내 생각은 반대로 찍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모든 제한거리는 다 소멸해요.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가 되면 제3자한테도 대항력이 생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정리해 봅시다. 521페이지. 환매의 요건이다.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그 밖의 재산권 다 가능하고 시기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나왔죠? 매매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환매특약도 무효화되죠? 환매대금은 최초 매매대금의 매매 비용이라고 그랬죠? 거기 세 번째 줄에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한 것이 된다? 상기한 것으로 본다. 미술 취하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죠? 우리 28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동산에 7년으로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년으로 단축한다는 거예요. 무효다 이게 아니라 5년으로 단축돼요. 5년 이상으로 맺으면. 오케이?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얼마죠? 그럼 부동산은? 5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5년이죠.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가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환매권 실행. 여기 기억반. 자, 환매 의사표시만 갖고 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오죠? 자, 환매 특약 등기가 되면은 제3자, 전득자에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니은번. 전득자한테.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잖아요. 우리 28일 때 또 나왔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렸어. 근데 토지가 환매권 행사로 다시 토지가 갑에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들리게 됐네. 그러면 이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향권이 생기냐? 이게 3번 나왔어. 법정지향권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생긴다면 그냥 밤새도록 건물 지어버리죠. 생긴다면 갑에게 엄청나게 침해가 되잖아. 그래서 생길 수가 없죠. 3번 나왔었죠. 알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자, 523페이지. 공유지분은 환매다. 공유지분도 환매가 가능한데, 자, 이 뭡니까?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든가 또는 경매가 돼서 대금이 나눠지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분할 부분에 경락대금에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그런 거 얘기했고, 우리 교환계약이다. 교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물물교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건물 넘겨줄 테니까 네 토지 나한테 넘겨라. 이게 교환이죠. 그러면 재산권을 넘기기로 약정하는데 대가를 금전 유효재산권으로 받기로 하는 거. 내가 토지 줄 테니까 네 주식을 나한테 넘겨라. 이것도 교환계약이죠. 오케이? 그런 걸 교환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교환. 여기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524페이지. 교환계약은 뭐다? 낙성.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계약이다. 525페이지. 자, 우리 서로 간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보충금 약정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충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거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입니다. 다만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효력. 보충금, 교환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양당자자가 매도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4번) (5번) (6번까지) 6번, 7번까지네. 7번까지 풀어봅니다. 4번, 5번, 6번, 7번까지. 자, 풀어봅시다.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부일 때는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악의의 매수인한테 해제권이 있는 것은 2가지라고 그랬잖아. 2가지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일 때는 해지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저 혼자만 오케이네. 2번 맞았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익배상을 해야 한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여기.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배상? 이행이익배상. 자꾸 암기하세요. 그러면 3번 틀렸죠. 4번. 매매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 여러분들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여기 이거에 해당돼요. 용익적 권리 제한에 해당돼요. 그렇죠. 전세권이 설정된 것만 가지고는 이 용익적 사용수익권을 제한받는 용익권적 제한에 해당되는 담보책임이에요.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선의 매수인만 인정되죠. 악의 매수인한테는 인정 안 되죠. 오케이? 지금 뭔 말인가 알아듣죠? 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여부에 관계없이 선의 매수인에게 해지할 수 있다.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관계없이라고 나왔으니 틀렸죠. 목적 달성하지 못했을 때만 해지할 수 있어요. 관계없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알겠죠?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은 계약 한 날부터 1년이에요.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안 날부터 1년이죠. 그러면 5번도 틀렸고. 맞은 건 2번밖에 없잖아요. 자, 5번으로 넘어가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맞춰졌어요. 가등기. 그런데 갑소유 X 건물에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받은 완납한 정명의의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어요. 그러면 경락인이 정의 경락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각대금은 병이 배당받았죠. 병이. 자, 이랬을 때 틀린 것은 X 건물의 자체,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어.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적용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정이 경락이네요. 물건의 하자는 적용 안 돼요. 경매에서는. 그러면 1번 맞고.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만이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유효해야만이. 그러면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는 담보 책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2번 틀렸죠?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면은 자기가 경락이는 정은 경락이는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럼 배당금을 지금 병이라는 경매를 신청한 자가 배당금 다 가져갔잖아. 그럼 병한테 배당금 반환 청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죠. 배당금 돌려받아야 하잖아.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맞았죠? 4번. 정의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맞았었어. 이거죠. 여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정은 소유권 상실했잖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맞췄지만은 정은 X 건물에 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았죠? 5번.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맞춰진 경우 저는 갑의 자력이 없는 때에는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경매에서 1차적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건데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배당 채권자가 2차적 책임을 진다는 거 알죠? 그럼 배당 채권자가 병이잖아. 병한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5번에 틀린 것은 2번이네요. 6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등기해야 대항력이 있다. 등기해야. 그러면 1번이 틀렸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부동산에 7년으로 정했을 때는 5년으로 단축하죠. 환매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 행사가 됐을 때 관습법상의 법정지향권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죠. 발생한다면 틀렸죠? 않는다. 그러면 4번 맞았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은 최초 매매대금에 플러스 매매비용을 포함한다. 맞았죠? 자, 7번. 갑은 자신의 X건물 1억 원 상당의 을의 Y토지 2억 원 상당의 교환하기로 체결했어요. 그래서 을에게 8천만 원을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그러면 X건물 플러스 8천만 원과 Y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자, 틀린 거. 자, 갑과 을의 교환계약은 서면 작성할 필요를 하지 않는다. 본료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고 2번.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 이후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8천만 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량이에요, 아니에요? 채무불량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되기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어. 그러면 이거 후발적 불능에 쌍방의 귀책 사이 없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러면 갑은 을에게 Y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오케이. 받았던 것도 반환해야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자, 4번.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게 바로 담보책임. 자,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죠? 교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다 적용되죠. 자, 이래서 7번까지 정리했고, 자, 우리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임대차 계약에서는요, 이 4개 중에서 2문제가 나와요. 4개. 이 4개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4개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임차인의 부속물 매입정권.
임차인의 지상물 멸종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자, 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나눠봐야죠. 동의 없는 경우. 무단 양도, 무단 전대. 동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면 되죠. 이 네 군데가 두 문제 나와버리죠. 두 문제. 이 네 군데에서. 그것만 잘 정리하면은 임대차는 공부가 끝났다고 보여요. 오케이? 자, 우리 526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임대차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죠. 그렇죠? 법적 성질,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요소죠. 그래서 유상 계약이에요. 사용 대가인 차임을 반드시 줘야 하는데 이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물건일 수도 있다. 물건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동그라미 3번. 꼭 임대인 소유물이 한다,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어도 유효하다. 아니어도 유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차 후 존속기간이다. 자, 존속기간은 자, 최장기간, 최단기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존속기간은 규정 없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최장기간도 없어. 최단기간도 없고. 오케이? 자, 527페이지. 법정갱신이다. 자, 묵시적갱신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 것이 되죠? 이때 기간은 어떻게 되죠, 기간? 그렇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다 색칠을 해야죠. 묵시적갱신이 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양당자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얼마?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이리 지나면 소멸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거. 자, 여기 디귿번을 보면은, 자, 묵시적갱신이 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야 하나요? 소멸하죠. 디귿번 좀 색칠하세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요. 그런데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라든가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담보만 소멸해요. 담보만. 조심하세요. 자,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은 양당자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임대차의 효력이다 해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C번 좀 밑줄 치세요. 차임을 증액을 청구했는데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있잖아. 그럼 법원에서 증액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증액의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 그렇죠. 청구시로 소급한다는 거. 청구시에다 동그라미 쳐. 판결시부터 증액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려. 청구시부터. 왜 그러냐면은 판결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어요. 청구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자, 청구시에부터 증액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우리 법정저당권이라는 게 제일 밑에 있잖아요. 2년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건물에 압류 등기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저당권이 발생하죠.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건물에 압류 등기하면은 저당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이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정저당권. 529페이지. 임대인의 의무다.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는데, 자, 여기 이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임차 목적물의 수선 의무. 임대인이죠. 임대인에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있다 하면 틀려.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해주면은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지만 사소한 부분의 수선은 임차인이 해야죠. 거기 A번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사소한 것은 이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런 거. 그런데 이 수선원을 면하는 특약이 가능하죠? 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의무규정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의무규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임대차 계약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미운번에 담보 책임이 그대로 준용된다는 거.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다. 사용 수익권이 임차인에게 있는데, 자, 531페이지. 자, 531페이지. 자, 임차인이 부동산일 때는, 임차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제3대계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622조가 더 중요해요. 임차인의 건물에 622조. 토지 임차권에 등기 없어도 임차인의 건물에 보전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임차인의 건물에 보전 등기하면은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기죠?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 나왔네.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별표해야죠. 이제 하나 나왔어요. 자,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와 이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발생 즉시 전액을 청구하죠. 즉시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즉시. 그 다음에 이익비는 이건 임대차 후 종료 후에 청구해요. 즉시 청구해요. 종료 시에. 종료 시에 청구하죠. 그런데 이익비는 증가액이 현존해야 한다는 거 알죠? B번에 두 번째 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임대차가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이익비. 그리고 이익비는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익비는. 자, 행사기간. 이 행사기간이 시험 문제 나와요. 10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써있죠? 거기다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일하다. 자, 여러분들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해서 사용수익하면은 임대인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자기가 무단으로 개조해서 뭐 공장을 세운다든가 뭐 갈비집을 세운다든가 이래갖고 주택을 주거 용도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를 위반하는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권도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거기 지금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있잖아.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 거기 토시 다뤄놨어요? 그것과 동일해요. 자, D번. 자, 이 임차인의 필요비 이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할 수 있죠? 근데 이익비는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 이때는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 성립되지 않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자, 우리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의무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이죠. 그래서 원상복구키를 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원상회복하기로 했어요. 그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한 거죠? 이때는 유치권 주장 못하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그 밑에다가 여기 여백 있잖아. 그 C번 밑에 여백 있잖아. 두 가지만 써놓으세요. 자, 일시 사용의 임차권에도 인정되냐? 비용상환청구권이. 일시 사용의 임대차에. 지금 비용상환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적용돼요? 적용 없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일시 사용의 임대차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돼요?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은 채무불이행.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어. 채무불이행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소멸 시에도 적용되냐? 인정되냐? 비용상환청구권 인정돼야 안 돼요? 채무불이행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 시에도 이거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죠.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소멸되는 경우도 비용상환청구권 인정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익비가 발생했어요. 이거 인정되냐? 인정된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딱 한 군데예요. 부속물 매입청구권. 지상물 매입청구권도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상환청구권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잘 틀리더라고. 이거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밑에다가 지금 보충해 놓으라는 얘기가 이거죠.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런 거 잘 틀려요. 여러분들.
선생님, 임차인이 이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해지되는 경우는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속물 매입정권, 지상물 매입정권. 그것이 인정이 안 돼.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이 돼.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잘 틀려, 이런 거. 알겠죠? 자, 533페이지. 부속물 매입정권. 이것도 별표야겠네, 이제. 별표. 별표가 너무 많아요? 네 군데밖에 없어. 네 군데밖에 없어. 별표. 자, 부속물 매입정권. 이 부속물 매입정권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임대인에게는 없다. 써놓으세요, 빨리. 그 옆에다가. 임차인에게만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임대인에게도 부속물 매입정권이 인정된다. 그럼 맞는 것 같아. 없어. 임대인에게는 없어. 그럼 선생님, 어디에서는 양쪽 다 있었는데요. 전세권에서. 전세권자에게도 부속물 매입정권이 있지만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있어. 그렇지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있다는 걸 아냐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온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부속물 매입정권은 의무규정, 강행규정. A번에 강행규정.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B번. 이건 임대차가 종료 후에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기간 중에도 청구하는 거예요. 종료 후. 그러면 여기 B번의 두 번째 줄. 임차인 후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부속물 매입정권 없죠? 해지되는 경우는. 그 다음에 C번. 자, 이 부속물이라는 것은 독립한 물건이야요. 구성 부분이 된 경우도 인정되는 거예요. 대답 안 네? 아직도 이 말을 모르는구나. 자꾸 대답 안 하면은 자꾸 알려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안 틀려. 부속물이라는 말은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이야. 하지만 부합물은 독립성이 부정되는 물건이야. 이걸 독립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나오냐. 이건 구성 부분이 아니란 얘기야. 구성 부분이 아닌 물건. 이건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야.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구성 부분이 된 거. 그러면 구성물이다 그러면 구성 부분이 아닌 거니까 부속물 매입정권이 인정되고, 구성 부분이 됐다 이러면은 비용상환청구권. 이건 부속물 매입정권. 이건 뭐다? 비용상환청구권. 이건 비용상환청구권. 이해 갑니까? 그래서 부속물, 부합물 이것만 읽어봐도 이게 독립성이 있다 없다를 빨리 눈치채야죠. 독립성이 없으면서 부속물이라고 절대 안 써. 부합물이라고 쓰지 부속물이라고 안 써. 알겠죠? 그러면 거기 부속물이라는 것은 바로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아니한 독립한 물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C번의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필요한 특수한 시설의 부속물이야. 입간판, 주방시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부속물 매입정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자, 미음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입정권. 벌써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갔네.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별표야겠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입정권. 자, 이 1차적으로, 자, 이거 보세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 건물이 현존해요. 근데 1차적으로 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을 원해. 그러면 임대인한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네. 안 된다고 네. 그러면 이 건물 사가시오라고 할 수 있죠. 2차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들어. 지상물 매입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1차적으로 뭐가 행사돼야 한다? 뭐가 선행돼야 한다? 계약갱신 청구권.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없이 즉시 지상물 매입정권 행사되는 게 있죠. 그렇죠. 어떤 거?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서 그걸 물어본 거야.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버렸어. 기간을 약정이 없으면 양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면은 계약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임대인이 나가주시오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지상물 매입정권 행사가 된다는 거.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거기서만
원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칙은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하는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손행되는 거야. 그리고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입청구권이야.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지상물 매입청구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죠. 오케이? 뭔 말인가 알아듣죠? 그걸 알아놓으시고. 자, 뒷장에 넘어가서. 여기 나오네.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오네. 533페이지 A번의 세 번째 줄. 533페이지 A번의 제일 밑에 A번의 세 번째 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유무에 불무하고 그것이 있건 없건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써있죠? 그 얘기가. 자, B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하면은 지상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임대인은 거절한다,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임대인은 승낙을 얻어서 건축한 것에 한한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이건 강행 규정이고 이 임대인은 승낙을 얻었던 얻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T번. 임차인이 이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해지되는 경우 있잖아.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지상물 매입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F번의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질을 승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니한 그러니까 임대인의 질을 승계한 토지 소유자일 때는 그자한테 지상물 매입청구권 행사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직접 지상물 매입청구권 행사한다?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임대인의 질을 승계한 양수인이다 그러면은 그자한테 지상물 매입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양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자한테 지상물 매입청구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케이? 토지 소유자한테.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자, 536페이지. 차임 감액 청구권이다.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 의무,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이익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 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죠? 537페이지.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한다.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죠.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후급이 원칙으로 한다. 임차물을 보고한 의무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니은번의 제일 끝에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 찾았어요? 624조.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진하게 색칠했어요. 이거 뭐 몇 번 나왔나 모를 정도로 잘 나와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임대인이 보존행위라는 얘기는 수선행위를 한다고 그래.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 그러면 학원을 한 석 달만 방학하라고 그래. 이거 그러면 임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잖아. 그럴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 대신 수선 못하게 거절은 못한다. 임대인이 수선행위를 할 때 그걸 거절은 못해. 그렇지만 임차인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잖아. 석 달간 방학하고 남아있을 수강생이 있어요? 이게 없어요. 없잖아.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어. 나간다고 할 수 있어. 그러지만은 거절은 못해. 임대인은 수선행위에 임차인은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 참 잘 나와. 색칠하세요. 자,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539페이지,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양도와 전대차는 절대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도 차이점 없어. 양도와 전대차는 구별하지 말고 동의가 있냐 없냐로 구별해요. 임대인은 동의를 얻었냐 동의 얻지 않냐. 양도 전대차 갖고 차이점은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양도 전대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이다 해갖고 539페이지. 자, 기억번 원칙.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동의는 의무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의무규정.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동의 없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했을 때, 전대하지 못한다. 전대했을 때 그 양도 전대 계약이 유예요? 무예요?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계약.
유효하죠. 유효하죠? 그 다음에 예의다. 소부분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예의의 A번. 소부분 찾았어요? 쬐게 전대차 하려고 그래요. 쬐게 양도하려고 그래요. 쬐게가 뭔지 알죠? 조금만 넘기려고 그래. 그러면 임대인은 어디 한다? 동의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죠. 동의가 필요 없죠? 자, 그런 거. 여기 B번을 보니까요. 이게 28일 기출 문제잖아요. 임대인의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무단양도, 무단전대차가. 그러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주어진다, 해지권 없다. 그게 28일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구점을 같이 운영하는 처에게 양도했어요, 임차권을. 그러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한테 양도한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인의 동의로 돼 양도한다는 것은 누가 자기 물건을, 자기 건물을 사용하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 엉뚱한 남 모르는 사람한테 넘기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같이 운영하고 있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자한테 넘겼을 때는 임대인의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단 양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28일 기출 문제죠. 이해갑니까? 그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한다,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자,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 요건이죠. 그러면 동의 없는 양도 전대 했더라도 그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 임차인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거에서 잘 밑에 줄에 이 전차인이나 양수인한테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 않는다. 잘 밑에 줄에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써 있죠. 그래서 이 양도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한테. 거기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다가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뭔 말씀인가 알죠?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541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니은번에다가 별표하세요. 자, 무단양도, 무단전대차가 됐을 때, 자, 이 임대인은 양수인, 전차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불법점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왜 그렇죠? 왜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여전히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차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임대인이 양수인이나 전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차임 상당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전히 차임을 받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합니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얘기했고. 동의 있는 양도전대. 동의가 있을 때는 이걸 적법한 양도전대라고 그래요. 적법한 양도전대에서는, 자, 우리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해갖고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전차인이라는 631조 좀 별표해 놓으세요. 자, 임대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가 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38조. 자, 기간이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어요. 전차인한테 통지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을 때 전차인에게 통지하고 6개월이 지나야만이 소멸한다. 638조. 그럽니다. 전차인에게 통지 후 6개월이 지나야죠. 자, 543페이지. 우리,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자, 우리 644조, 647조, 적법한 토지 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부속물 매수권이 있어요, 없어요?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있죠. 있죠? 그렇지만, 무단 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매수권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되는 경우, 또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경우, 기간이 약정이 없다든가 해지권을 보류한 특약을 맺었다. 임차인의 파산 선고, 이것 좀 밑줄 쳐놓으세요. 545페이지 제일 위에 디귿번.
임차인의 파산 선고됐을 때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써놓으세요. 각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각 당사자. 양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그게 중요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각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의 파산 선고가 됐을 때. 자, 해지다. 해지 청구 사유란 얘기예요. 즉시 소멸한다는 걸 해지라고 그래요. 자, 여기 기역 니은을 묶어서 임차인의 해지 청구. 기역 니은을 뭐라고 한다? 임차인의 해지 청구. 자, 디귿 니을 미음을 묶어서 임대인의 해지 청구. 그게 바로 그 다음에 해지 청구가 되면 즉시 소멸하는 거죠.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다. 자, 여러분들 보증금을 이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은 임차 목적으로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 그렇죠.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안 생기죠.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지 유치권 주장 못 얻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임대인은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임 지급을. 그렇죠. 그게 바로 니은번 세 번째 줄. 니은번 세 번째 줄.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써있죠? 그렇죠. 그런 거. 자, 보증금 반환 청구, 동시행 관계라는 거. 권리금은 우리 상가 임대차에서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권리금은. 자, 이래서 우리가 임대차 중요한 것 중심으로서 정리했네요. 우리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다음 주. 자, 문제 8번부터 해야 하는가요? 8번부터. 자,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임차물이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상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유익비가 그래요. 그렇죠. 그럼 필요비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필요비는 발생 직시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 임대차 종료 시라고 나왔으니까 유익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속한 물건 매수한 경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 전에도 매수 청구해요. 종료 후에만 매수 청구해요. 종료 후. 종료 전이라는 말이 틀렸죠. 종료 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3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임차인의 건물에 등기하면은 토지 임차권에 등기 없어도 대항력 생긴다 그랬죠? 622조. 622조에 나오잖아.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그래요. 이 계약갱신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요. 그렇죠.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그러면 4번 틀렸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차인이 했을 때는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그렇죠? 8번의 답은 3번이네요. 9번, 갑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다. 틀린 거.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의하다. 무단 전대차 계약이라도 유의하다 그랬죠? 무단 전대차라 할지라도 1번 맞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불법점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임대인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무단양도 무단 전대했을 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차임을 여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자, 4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친 후 대항력 생겼잖아. 이 정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정한테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정한테. 그러니까 4번 틀렸죠.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됐어요. 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한테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임차인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입정권 없죠. 임차인 소유 건물이야만이 지상물 매입정권이 있는데 무한테 건물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무만이 지상물 매입정권이 인정돼요. 임차인은 을은 더 이상 지상물 매입정권 인정되지 않죠. 그럼 맞았죠? 5번 맞았죠?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틀렸죠? 자, 10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무단 양도. 틀린 거.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동의 없이 무단 양도가 돼서 전차인이 양수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을과 병 사이에 임차권 양도 계약은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죠.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 계약이라도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이 틀렸네.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전히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가구점을 같이 운영하는 처예요. 그런다면은 이거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죠.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은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 병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이 5번 좀 잘 기억하세요. 동의 있는 임차권을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에게 연체 차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 종전 후 임차인한테 청구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5번도 맞았어요? 자, 11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입정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입정권만은 양도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성 부분이라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부속물 매입정권 대상이 아니죠? 구성 부분이라면은 객체가 될 수 없다. 맞았네?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 부속물 매입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네? 자, 이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해지되는 경우는 부속물 매입정권, 지상물 매입정권 없다고 그랬죠?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한다. 맞았죠? 5번. 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이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한 이런 때는 유효하고 이때는 비용상환청구권은 허용된다, 없다? 없다. 이 비용상환청구권은요, 의무규정이에요. 그러면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약정이 있으면 비용상환청구권은 포기한 거죠. 의무규정이에요. 그러면 5번이 틀렸죠. 거기다 의무규정 써놔야죠. 5번이 틀렸어요. 12번. 부속물 매입정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옳은 것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후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맞았죠? 자, 부속된 물건이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됐어. 구성부분이다면은 이거 부속물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이죠. 그럼 부속물 매입정권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구성부분이다면은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자, 이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입정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 이거 무효죠. 강행규정이니까. 부속물 매입정권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4번.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부속물 매입정권 없죠? 있다라고 나왔으니 틀렸죠. 선생님, 어디서는 있다면서요? 비용상환청구권은 있죠. 하지만 부속물 매입정권, 지상물 매입정권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이거 목적물을 반환 날부터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아까 행사기간. 엄마 대답 맞는 거 보니까 찾아봐야겠네. 6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저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한다. 이게 똑같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12번의 답은 1번이네요. 13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그런 제한 없다. 제한 없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어. 그러면 임차인 것이 아니네. 그러면 더 이상 지상물 매수청구권 없죠.
지상물 매입정권 행사할 수 없다. 2번 맞았네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물 매입정권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입정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여기 4번이 아까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이 임대차 계약이 소멸했어요. 그럼 곧바로 지상물 매입정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약갱신 청구 없이 행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4번.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면은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어요. 이거 무효죠. 지상물 매입정권은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택약은 무효죠. 그렇죠? 그러면 13번에 맞은 것은 2번. 다시 한번 잘 복습보세요. 또 나오던 것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는 거. 자, 이래서 오늘 우리 계약 총론 주의 부분과 그 다음에 계약 강론을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민사특별법을 또 똔똔이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문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나간 문제.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